전국을 덮은 폭염 속 낡은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어르신의 방 안온도는 무려 35도를 넘었습니다. 올해도 여름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누군가에겐 생계의 위협이 됩니다.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하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밤새 끈적한 땀으로 잠에서 10번씩 깨는 여름.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서 뜨거운 계절은 어쩌면 가장 가혹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여름을 조금이나마 덜 덥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정부는 매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자격이 되는지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2025년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꼼꼼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현직 전문가의 설명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에너지복지센터 상담사로 활동 중인 정성진입니다. 지역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해오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청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여름, 그저 더운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입니다. 정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냉방비 지원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 복지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국가복지 사업입니다. 2025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보다 넓은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장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임산부, 소년, 소녀 가정 등 에너지 취약 가구로 분류된 세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5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둘째,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 셋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넷째, 임산부가 있는 가구. 다섯째, 희귀난치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포함된 가구. 신청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진행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실제 전기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월 전기료가 35,000원 나왔다면 해당 월의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20,000원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은 1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바우처는 선불카드도 아니고 현금 지급도 아닙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며 상가용 전기, 공용계량기 가구, 고시원이나 비정식 주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신청 후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정보와 수급자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명의와 주민등록 주소가 신청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중 이름이 다른 자녀 명의로 계약되어 있던 경우 신청이 누락돼 몇 달치 지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명의를 일치시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올해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내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얼마 지원됐는지,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주민센터에 매번 찾아가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다 알려주고 대부분 몇 분 안에 신청이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한여름 땀에 절은 옷으로 잠을 청하고 부채 하나로 열기를 이겨내는 그런 무모한 여름은 이제 그만 멈추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지원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9,000원, 2인 가구는 13,000원, 3인 가구는 17,000원, 4인 이상 가구는 21,000원이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월별이 아니라 여름철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개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서만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7월에 전기요금 25,000원이 나왔다면 21,000원이 차감되고 남은 4,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8월에는 이미 바우처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별도 지원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원 금액을 여름철 3개월 동안 균등하게 분산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우처는 자동 차감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쿠폰은 제공되지 않지만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다른 에너지 절약 방법과 병행해 활용하면 체감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 복지재단이나 민간 후원에서 추가 냉방 용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중 홀몸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풍기, 냉풍기, 쿨매트 등을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지원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한 번쯤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여름철 방문간호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의 김순자 어르신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동시에 복지관에서 쿨매트를 지원받고 방문간호사의 조언으로 에어컨 필터도 교체한 후 전기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한여름에도 건강하게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전반에 더위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엔 아픈 사람보다 더운 사람이 먼저 쓰러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폭염은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이 작은 우산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제 실제 신청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5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번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 외에도 가족, 복지사, 지인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자격 여부를 조회한 후 바로 신청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2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에너지 바우처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앱을 설치하면 지문 인증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간편화된 버전이 따로 마련돼 사용자 환경도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방문 요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사가 직접 자택을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 후 어떻게 바우처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가 한국전력에 자동 전달되어 7월 고지서부터 차감이 시작됩니다. 신청 상태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가 개인 명의가 아닐 경우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사는 세입자의 경우 전기요금 명의가 집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기요금명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시원, 기숙사, 쪽방촌처럼 공용 계량기만 있는 거주 형태의 경우 바우처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보완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여름철 폭염 대응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에게 쿨링키트라는 이름으로 미니 선풍기, 쿨타올, 생수 세트 등을 복지관을 통해 배포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 차량을 집 앞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기 때문에 여름이 시작되기 전 한 번씩 체크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여름을 버틸 수 있는 큰 그늘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며 나는 해당 안 돼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웃, 친척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정보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의 사다리가 아니라 생존의 기초입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위험을 이겨내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만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와 다른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어도 에너지 바우처를 또 받을 수 있느냐고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 등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즉,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특성과 생활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 여부는 반드시 개별 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복 수급 여부 확인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이미 바우처를 신청한 가구가 다른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연동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서울형 긴급복지 냉방비도 자동으로 신청된 덕분에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을 전액 감면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 바우처와 연계한 다양한 지역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며 이 중 많은 혜택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주소지 정보입니다. 바우처는 전기요금 명의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수급자인 경우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더라도 전기요금 계정이 아들 명의일 경우 지원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공동사용 확인서 등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보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 후에는 반드시 실제 바우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올 때 정상적으로 차감됐는지 고지서 상단의 정부지원금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로 차감이 누락되거나 주소지가 잘못 입력되어 적용이 안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냉방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 바우처도 함께 제공되며 하반기에는 난방비 지원 신청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가스나 등유 등 에너지원에 따라 바우처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름 바우처를 신청해두면 올해 겨울 바우처 신청 안내도 자동으로 받게 되므로 두 계절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복지란 사람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절의 온도차를 줄여주는 일은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입니다. 한겨울엔 추위에 떨고 한여름엔 땀에 쩔어 숨쉬기조차 힘든 분들에게 제도가 다가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가장 빠른 한 걸음이 지금 이 정보 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몇 천 원 받으려고 번거롭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 몇 천 원이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탈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노인과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폭염 관련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 1인 가구에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견디려다 실신하거나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경기도 남양주의 김봉순 어르신은 작년 여름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 하나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7월 어느 날 아침에 기력이 없고 어지럼증을 느껴 119에 실려갔고 탈수와 저혈압, 경미한 열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실내 온도가 너무 높고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며 에어컨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김 어르신은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고 올해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무더위를 안전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바우처 받았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바람 한 줄기에 숨통이 트였어요. 이 제도는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한 자락이 됩니다. 또 하나, 에너지 바우처는 지역 커뮤니티의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복지사가 방문하면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거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돌봄과 연결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이 바우처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냉방용품, 건강식품, 안부전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이 바우처 신청을 기점으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호막 하나를 더 설치하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냉난방에 쓰는 비용이 전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려움부터 앞서고 에어컨 리모컨을 잡는 손마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제도를 모른 척 지나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디선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여름은 훨씬 덜 덥고 조금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2025년 여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더위에 노출된 분들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안전장치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취약한 건강 상태를 가진 가구입니다.
지원금은 가구 원수에 따라 최대 21,000원까지 지급되며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전기요금 명의와 주소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이 누락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 상단에 정부 지원금 항목으로 감면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어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를 계기로 쿨링키트, 복지관 선풍기 지원, 무더위 쉼터 차량 방문, 여름철 돌봄 연계 등 다양한 추가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분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작은 보호막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변의 고령 부모님, 이웃, 친척 중 이 정보를 꼭 알려야 할 분이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더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더 위험한 곳부터 먼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보는 힘이고 이 힘은 나눌수록 누군가의 여름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경험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올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